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출입 통제 테이프가 붙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11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구급대도 들어오고 사복경찰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기가 구급차에 실려 나갔다는 것만 알고. 아이 아버지인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 몸 곳곳에 학대로 의심되는 멍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이의 아버지 A씨와 의붓어머니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이를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인정 결석으로 해서 작년 11월 24일부터는 학교에 안 나온 걸로만 좀 확인된 거죠. 정기적으로 이제 상담받고. 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아이는 정기적인 상담도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정에 그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해 분리 조치하고 부모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학대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는데 병원에 옮겨진 아동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동의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곳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현장에 있던 피해 아동의 어린 2 여동생들도 안전을 위해 부모로부터 분리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의 부모가 전날에는 멍자국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늘 조사에서는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난 이웃은 아동이 벌을 서는 듯한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가끔 눈앞에 혼자 서 있는 것도 같고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 느낌으로 서 있는 것도 같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다면서도 직접 사인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2월 초 아이와 함께 학교를 방문한 어머니가 유학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데다 연락도 원활해 학교 측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학대 여부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강한 뒤 이르면 내일쯤 해당 부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도 아이를 때린 것도 모두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어요. 아이를 무엇으로 때린 거나 뭐 이런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거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된 의붓 어머니도 뒤이어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왜 학교에 안 보내셨습니까?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친모는 2 사람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교도 안 보낼 정도면 제가 볼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진짜 아예 아빠가 몰랐다는 말도 안 되고. 법원은 의붓 어머니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신부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아이가 어떤 학대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이가 숨지기 전날 학교에서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숨지기 전날 전화를 걸어 의붓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검정고시와 정원의 관리 등 장기 결석과 관련한 행정 안내에만 그쳤고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미인정 결석 초등학생 수는 전국에 6,200여 명에 달하고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은 900여 명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미인정 결석 학생들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아버지 그리고 의붓 어머니의 학대를 받던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죠. 아이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7살 때 입던 네일을 입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친어머니는 자신과 같이 살던 7살 때 사준 내복을 아이가 죽는 날에도 입고 있었다면서
어릴 때는 잘 먹어서 통통했는데 부검 후 보니 엉덩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다며 오열했는데요. 사망 당시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체중이 또래 남학생들보다 15kg 넘게 적은 30kg에 불과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온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반면 피의자로 구속된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 고가의 패딩 점퍼를 입은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온라인 공간에선 본인들은 비싼 패딩을 입으면서 아이는 7살 때 사준 내복을 입었느냐며 더욱 공분이 일었습니다. 얼굴이 바지로 가려진 아이가 팔다리가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2월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2살 초등학생 A군의 사망 이틀 전 모습입니다. 당시 A군은 무려 16시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이 화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이 지난 18일 공개한 것으로 의붓 어머니가 A군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망 전날의 모습은 집 근처 편의점 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멍한 표정에 축 처진 얼굴, 불안과 영양결핍 같은 학대의 흔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A군의 사망 1년 전과 넉 달 전, 그리고 한 달 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얼굴은 점차 야위고 표정은 어두워집니다. 상습 학대가 이루어진 1년 사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A군은 사망 뒤 발견 당시 멍투성이의 키 148cm, 몸무게 29.5kg으로 건강, 영양 상태 모두 나빴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부모는 훈육 차원의 체벌만 인정했을 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년에 이르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훈육 목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감경 요소로 참작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을 받는 A군의 친부와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지난달 5일 12살 초등학생 A군의 사망 이틀 전 모습입니다. 얼굴은 바지에 가려졌고 팔다리는 묶여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밤을 새워 16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의붓 어머니 B씨가 물건을 훔쳤다며 A군에게 화를 낸 뒤 선반 받침용 봉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이렇게 방치했다고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사망 당일 상황 역시 잔인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팔을 잡고 잘못했다고 비는 A군을 밀어 넘어뜨렸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A군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년간 벌어진 학대의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유산한 B씨가 이에 대한 원망을 A군에게 쏟아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씨는 집중력 향상을 명목으로 성경 필사도 시켰는데 A군은 매일 아침 6시부터 시작한 필사를 마치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날은 5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로 벽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상습적인 학대로 한창 클 나이에 A군은 오히려 더 야위어갔습니다. 2021년 12월 38kg이었던 몸무게는 사망 당시에는 또래 평균보다 15kg이나 가벼운 29kg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던 날에야 B씨는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B씨와 B씨의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관한 친부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